네, 안녕하세요.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구호교실의 구호교사 박준일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싸 직장인 프로젝트 직장 안에서 지켜야 할 언어 예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주제로 수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버스,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장시간 통화를 하거나 이어폰 없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눈살이 저절로 찌푸려질 것입니다. 이렇게 에티켓을 지키지 않아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예절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닐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직장 예절이 있습니다. 상대가 누군지, 장소는 어디인지, 어떤 상황인지, 대화 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따라 지켜야 할 언어 예절이 있는 것이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킹스맨의 명대사처럼 직장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언어 예절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가 아직 몸에 배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 수업을 계기로 언어 예절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학생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을 보여도 너는 아직 학생이니까 괜찮다 라고 생각해주는 어른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들어갈 직장은 참 냉정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들은 어느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실천하면서 자기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럼 직장에서 지켜야 할 언어 예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나법버 씨는 직장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치는 상사나 동료에게 매번 인사를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에도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할지 몰라서 곤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에 처음 들어가서 인사만 잘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관계를 시작하는데 인사가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인사는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죠. 그럼 직장에서 인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동일한 사람을 여러 번 만났을 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30도 정도로 숙여서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와 같은 말과 함께 인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상체를 한 15도 정도만 숙여서 인사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1시간 전에 회사 앞에서 인사를 나눴다고 해서 다시 화장실에서 마주쳤을 때 인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또한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마주쳤을 때에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목례를 하고 또 대화가 필요할 때에도 가급적이면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함께 업무를 하면서 감사한 일이나 미안한 일이 생길 때가 있는데요. 이때에는 상체를 45도 정도 숙여서 정말 정중한 마음을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고객과 전화를 하고 있거나 급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인사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살짝 고개를 숙이면서 가볍게 눈 인사를 하고 제가 업무 중이라서 제대로 인사를 하지 못해요 라는 마음을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겠죠. 신입사원 이애교 씨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같은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만난 선배를 언니라고 불렀다가 다른 동료들에게 오해를 샀죠. 그렇다면 직장에서 호칭이나 지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먼저
바람직한 호칭어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사를 부를 때는요, 직급 뒤에, 그 상사의 직급 뒤에 땡땡님을 붙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장님, 사장님, 과장님 이렇게 직급을 부르면 되는 것이죠. 자, 상사를 부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요, 같은 직급인 동료를 부를 때입니다. 자, 이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나이가 나보다 많은 사람한테는요, 직급 뒤에 땡땡님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장님, 과장님 이렇게 나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존중을 해줘야겠죠. 또한 나이가 나랑 같거나 적을 때, 이때도 직급 혹은 땡땡땡씨라고 부르면 됩니다. 자, 나도 부장인데 상대도 부장이라면 김 부장 이렇게 하거나 뭐 김선명 씨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자, 또 이런 경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나랑 같은 직급이지만 나보다 먼저 회사에 들어온 선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선배들한테 땡땡땡씨라고 부르면 굉장히 신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땡땡땡 선배님이라고 존중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대상을 가리켜서 말할 때 사용하는 지칭어는 호칭어를 그대로 가졌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땡땡땡 씨가 이 일을 처리하셨습니다 라고 땡땡땡 씨 또는 뭐 김 부장이 이 일을 처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칭어를 사용할 때 높임 표현, 즉 경어를 쓰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직장에서는 직급이 나보다 높은 사람은 물론이고 직급이 낮은 사람에게도 주체를 높이는 말, 주체라는 것은 문장의 주어를 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체를 높이는 말인 시를 넣어서 땡땡땡 씨가 이 일을 처리하셨습니다. 이 샷은 샷 안에 시엇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 시라는 말을 써서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압존법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자, 압존법이라는 것은 높여 말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보다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더 높을 때 그 대상을 낮추어서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에서 아버지는 나보다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듣는 사람이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빠보다 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할아버지 앞에서는 낮춰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빠가 오셨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 아빠가 왔어요 라고 이렇게 듣는 사람이 내가 말하려는 주체보다 더 높은 사람일 때 그 주체를 낮춰서 표현하는 것을 압존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직장에서는 압존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직장 내에서는요, 부장님 이준호 씨가 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준호 씨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이준호 씨를 높여야겠죠. 그런데 내 말을 듣고 있는 부장님이 이준호 씨보다 더 높아요. 자, 이럴 때는 이준호 씨를 낮춰서 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압존법은 가족 관계에서만 사용하는 거고요. 직장 내에서는 부장님 이준호 씨가 이 일을 처리하셨습니다 라고 이 주체 높임의 시를 써서 이준호 씨도 높여 부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또 한 가지 경어법과 관련해서 자주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실수가 있는데요. 자, 높이는 대상이 잘못된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주문하신 커피가 나오셨습니다. 문의하신 상품은 품절이십니다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이거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 시는 문장에서 주어를 높이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문장들을 보세요. 이 문장의 주어는 커피 그리고 상품이죠. 자,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뭔가를 접대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사람이 커피나 상품보다 낮은 위치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나 상품을 높여서 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표현은요,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주문하신 커피가 나왔습니다. 문의하신 상품은 품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는 알바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지금부터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고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입사원 막 전화 씨는 직장에서 전화를 받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자, 왜냐하면 최근에도 막 전화 씨의 자리로 걸려온 전화에 여보세요 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후에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자, 막전화 씨는 어떻게 전화를 받았어야 할까요? 자, 전화를 받을 때에는요, 인사말을 하고 자신이 속한 부서와 이름을 분명히 얘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팀의 막전화입니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내용이라면 메모하면서 통화를 하면 좋을 겁니다. 또 만약에 전화를 건 상대가 찾는 어떤 사람이 자리에 없을 때에는 땡땡땡 씨는 외근 중이십니다. 제가 쪽지 남겨드릴까요? 라고 물은 뒤에 쪽지를 남기고 잊지 않고 전해줘야겠죠. 자, 이때 쪽지에는 전화가 걸려왔던 시간, 전화를 건 사람의 이름과 용건,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화 통화가 끝난 뒤에는 상대방이 먼저 전화를 끊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전화를 끊는 게 예의입니다. 그 다음에 자, 내가 전화를 걸 때에도 지켜야 할 예절이 있겠죠. 자, 우선 상대방이 전화를 받기 좋은 시간과 장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 퇴근 후에 늦은 저녁에 전화를 하는 것은 굉장히 예의에 어긋난 행위입니다. 자, 또 통화가 시작되면 똑같이 인사랑 자신의 소속 그리고 이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용건을 꺼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 혹여 전화를 잘못 걸었을 때도 있는데요. 이때에는 죄송합니다 또는 실례했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사과하고 상대의 답변을 들은 후에 전화를 끊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직장 안에서 지켜야 할 언어 예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배운 인사 예절, 호칭어와 지칭어, 병어법, 전화 예절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싸 직장인이 되는데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 기억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수업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안녕.